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 이박 60분의 승부 시작합니다. 안수정입니다. 우리 시장 낙폭을 키워가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힘든 모습이 지금 시각에도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마감 이박 60분의 승부 어제 함께 하셨던 분들이라면 오늘도 기쁜 수익을 누리셨을 것 같은데요. 장 마감을 앞두고 이 시각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이 오늘장 투자 전략을 세워드립니다. 장 마감까지 한 40분 정도 남아있는 시간 알차게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 마감 이박 60분의 승부 함께 하시면서 섹터와 종목 그리고 시장을 바라보는 눈까지 키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유튜브 채널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 들어오시면요. 실시간으로 방송 참여 가능하고요. 또 옆에 채팅창에 댓글로 여러 가지 시장과 관련된 내용들, 궁금증들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소통하는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마감 끝까지 저희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와 함께 하시죠. 참고로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어제부터 화제 코너로 하루 만에 등극을 했습니다. 최재원의 도전 백전백승 시간인데요. 오늘 시장을 움직였던 특징적인 테마 알아보고요. 또 최재원 위원님의 픽 종목까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최재원 위원님 인사부터 드려볼게요.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의 테마부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테마 확인하시죠. 네, 오늘의 특징 테마 두 가지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천연가스 테마 가지고 나오셨고요. 또 두 번째는 비료와 농산물 테마입니다. 오늘 천연가스 테마는 상승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알겠는데 비료 농산물 테마를 가지고 나오실지는 몰랐거든요. 이 테마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분석 도와주시죠. 네, 일단은 이제 뭐 테마 종목들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이제 비료 농산물 이거를 제가 원래는 가족방에 어제 바로 이야기를 했었어요. 왜냐? 이 여러분, 비료가 만드는데 천연가스를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대부분을 천연가스를 이용해서 만들어지는데 네. 천연가스 가격이 오르면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전기 공급난이 계속되고 이제 러시아가 이제 천연가스 가지고 좀 이렇게 이런저런 안 좋은 좀 행동을 하면서 유럽부터 시작된 천연가스의 공급난이 이어지고 있죠. 그러면서 이 전기의 공급난도 이어지고 그렇게 되면 천연가스가 부족해지고 값이 오르니까 이 비료도 같이 오르는 거예요. 비료가 부족해지고 천연가스 값이 오르는데 천연가스가 대부분 들어가는데 비료를 만드는데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비료값이 오를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농산물이 부족해지고 농산물 값까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래가지고 이제 천연가스 시세 상승에 이어서 이 테마가 이동을 하는 거죠. 바로 어제 이야기했던 오징어 게임 테마에서 우리나라 그 컨텐츠 관련주로 테마가 이동하듯이 테마가 단발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동하듯이 이 천연가스 상승이 이 비료와 농산물 가격의 상승 그리고 이 비료와 농산물 관련주의 상승까지도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팜스토리가 또 급하게 올라왔길래 네. 이제 천연가스 관련주들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비료와 농산물 관련주 쪽으로 테마가 점점 이동할 것이다 이야기까지 하려고 들고 왔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천연가스가 많이 부족하죠. 천연가스 선물 가격이 1.5불에서 지금 6불이 넘었습니다. 4배가 넘게 올랐는데 왜 이게 시작이 되었느냐 이거를 봐야 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탄소 배출을 좀 줄이려고 이제 많이들 친환경 에너지 하는데 유럽 같은 경우는 특히 영국이요. 영국은 좀 친환경 에너지의 의존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높고 이미 조금 선진국이다 보니까 그렇게 가고 있었는데 영국이 왜 이 친환경 에너지가 이렇게 많이 만들어낼 수 있었느냐? 바로 영국 같은 경우는 위쪽이 다 바다죠. 위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영국 같은 경우는
풍력 에너지로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충당을 했는데 왜 갑자기 유럽에 에너지 공급난, 전력난이 닥쳤느냐? 바람이 안 불어요. 갑자기 바람이 안 부니까 영국에서부터 시작된 전기 공급난이 이제 시작이 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전기를 만드는 데 쓰는 천연가스가 값이 오른 겁니다. 천연가스가 값이 오르는데 여기서 갑자기 러시아가 이제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 송유관을 통해서 천연가스를 러시아 거를 갖다 씁니다. 대부분. 제가 알기로는 거의 한 8, 90%를 러시아에서 가져다 쓰는데 갑자기 러시아가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합니다. 불이 났다. 불이 나서 천연가스가 없어서 공급을 줄이겠다. 이렇게 갑자기 나오면서 대신에 지금 이 통해 가는 이 송유관을 좀 틀게 해달라 이렇게 조건을 제시한 겁니다. 그러면 천연가스가 뭐 만들어질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아마도 사실이 아니겠죠. 아마도 사실이 아니고 조금 의도적으로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 천연가스 공급을 좀 제한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천연가스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정말 많이 오르고 있고 한동안도 계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가 부족하니까 화력으로 돌아가야겠죠. 그러면 석탄을 이용해서 또 이제 전기를 만들어야 되니까 석탄 가격도 오르고 그러면서 당연히 유가 가격도 오르고요. 이러면서 영국은 이제 다시 원자력으로 눈을 돌린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것도 쉽지가 않죠. 화력량을 늘리기가 쉽지가 않고 원자력으로 가려고 하더라도 유럽 같은 경우는 이 탄소 배출 관련돼서 굉장히 엄격한 규제가 있고 이제 유럽의 젊은 층들이 그러면 너희는 당장 때문에 우리의 미래를 갖다 팔아먹는 거냐? 우리 미래는 없는 거냐? 또 친환경 에너지 안 쓰면 우리 지구의 미래는 없고 우리의 미래도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굉장히 선진국다운 발상인데 그렇게 나오면서 좀 굉장히 여러 가지 좀 몰려 있습니다. 코너에 몰려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한동안 이 전기 공급난은 계속될 것 같고요. 이게 유럽뿐만이 아니라 중국도 굉장히 심하고 다행히 우리나라는 조금 나은데 지금 굉장히 중국과 유럽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전력난 그렇게 되다 보니까 당연히 원자재 가격들이 전반적으로 다 오르고 천연가스가 그거를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러시아의 스탠스, 러시아의 포지션, 러시아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계속 주시하시면서 결국 이 천연가스의 가격을 좌지우지하는 거는 러시아한테 키가 있고 예전에 이제 셰일이 나오기 전에 유가의 이런 움직임, 유가의 움직임을 국제 유가의 움직임을 이제 중동에서 잡고 있었듯이 천연가스의 움직임, 천연가스 가격의 움직임은 러시아가 잡고 있다. 러시아가 앞으로 어떤 스탠스로 나오는지 이거를 좀 계속해서 주시해야 되고 러시아가 이 공급난을 풀어주지 않는다면 이 공급을 풀어주지 않는다면 이 전기의 공급난은 계속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안은 조금 더 계속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이제 가스 관련주들이 정말 많이 올랐어요. 예전에도 한번 천연가스가 한번 급등할 때 1.5불부터 올라온 거니까요. 네. 하루아침에 오른 게 아닙니다. 급등을 하니까 이제 가스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지금 가스 관련주들이 정말 많이 오르고 있고 오늘 오르면서 이거를 따라 붙어야 되나 고민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이따 제가 종목들을 좀 차트로 보여드릴 텐데 지금 가스 무슨 가스 무슨 에너지 이렇게 관련된 종목들은 정말 다 많이 올랐고 조심해야 됩니다. 많이 조심을 해야 되고요.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천연가스가 비싸지고 부족해지면서 오르는 게 뭐냐? 테마는 항상 이동하는 법이고 무한히 오를 수는 없는 거니까 오르는 게 조정을 받으면 당연히 사람들은 다음 테마를 찾습니다. 자연스럽게 수급이 이동하고 그게 이제 시작이 된 거라고 보여지고요. 오늘 팜스토리가 지금 거의 상한가가 다 왔는데 27%, 28%에 다 와갔는데요. 이게 팜스토리가 주도를 하면서 이 아까 말씀드렸던 비료, 농산물 관련주도 계속해서 봐야 된다. 지금부터는 주시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의 테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영국과 러시아의 이런 팽팽한 기싸움이 있었네요. 그런 얘기를 굉장히 좀 재미있게 풀어서 설명을 해주시니까 더 이해도 쏙쏙 되고 오늘 가지고 나오신 두 가지 테마에 대해서도 좀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천연가스 테마, 비료, 농산물 테마 두 가지를 오늘 가지고 나오셨는데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신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셔도 됩니다. 샵 0082번으로 최재원 이렇게 문자 세 글자 보내주시면 노란톡 들어오실 수 있게 저희가 문자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쪽에 들어오셔서 또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오늘 테마에 대해서 또 관련된 종목들 잠깐 언급을 몇 개 해주셨습니다. 가스 붙은 종목들 그리고 팜스토리, 비료, 농산물 테마로 말씀해 주셨는데 좀 더 자세하게 종목별로
리뷰를 해주실까요? 네. 일단은 차트 이거를 좀 보여드리면은 차트를 보여드리면 지금 오늘 당일 강세 종목 맞죠? 당일 강세 종목에서 상위권에 보면은 대성 에너지, 뭐 에너지 붙은 것들 이 레버리지 천연가스입니다. 천연가스 선물 레버리지 이게 뭐냐면 천연가스 선물 가격이 뭐 1% 오르면 이제 2% 올라가는 그런 레버리지 상품인데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이 레버리지 ETF가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더블 이걸 굉장히 좋아해서 굉장히 레버리지가 인기가 많은데 레버리지 상품들이 많이 올라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면 한국가스공사, 뭐 천연가스 선물들이 지금 주도를 하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가스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한국가스공사가 지금 올라와 있으니까 많이 한국가스공사를 보자면 많이 올라왔죠. 많이 올라왔고 이거를 좀 늘려서 보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고 현재도 막 가파른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상승이 끝날 거라고 보지는 않아요. 오늘 여기서 상승이 끝날 거라 보지는 않고 파동상으로도 아직은 조금 더 올라갈 여력이 있습니다. 여력이 있으나 여러분 이거를 이 조정에서 잡은 게 아니라면 여기서 잡은 게 아니라면 이 34,500원 부근에 잡은 게 아니라면 이거를 지금 따라가는 건 단기 매매 그러니까 당일날 매수해서 당일날 매도하는 데이 트레이딩 을 목표로 간 게 아니면 이런 종목은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매매를 잘하는 테크니컬하게 분할 매수하고 뭐 기준선 이탈하면 빠르게 손절할 수 있고 아니면 짧게 스캘핑을 잘해서 당일 데이 트레이딩을 잘하시는 분들이 아니면 이런 종목은 어차피 따라가도 가성비가 안 나와요. 왜냐하면 조정받을 때 강하게 받고 위로 가봤자 얼마 안 남았으니까. 물론 지금 가스 가격들이 막 말도 안 되게 오르고 이제 흔히들 이제 많이들 몰리다 보면 광기라고 하죠. 이 광기가 넘쳐나면서 더 많이 오를 수 있어요. 현재 2차 전지가 시세를 강하게 상승하는 것처럼 오를 수도 있다는 거지. 이 수도에 큰 돈을 이렇게 넣을 수도 없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스 관련주들은 한 번 정도는 더 오를 것 같아요. 한 번 정도는 제가 보는 패턴 값에 더 오를 것 같고 뭐 한국가스공사를 대표로 보자면 여기 저항대 한 51,000원, 2,000원까지 높게는 한 53,000원까지도 올라올 것 같은데 52,000~53,000원까지 올라올 것 같아요. 근데 47,000원에서 52,000원, 3,000원 높죠? 높은데 굳이 이거를 사야 되냐 이거죠. 제 얘기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테마는 이동하는 법이고 전날에도 말씀드렸듯이 오징어 게임 테마에서 한국의 컨텐츠 회사로 이제 테마가 이동하듯이 수급은 이전을 하고요. 이제 올라가다 보면 시가총액도 높아지고 무거워지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뭐 대표적으로 무슨 가스 붙은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보면은 굉장히 가스 붙은 종목들이 많죠. 지금 뭐 선물들이 다 상승하면서 잡고 있어서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 공급난, 전력 공급난에 뭐 OCI 같은 것도 올라오고요. 태양 관련주, 이제 에너지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에너지 관련주들이 또 올라오고 있고요. 근데 여러분이 보세요. 이거 어떻게 따라가요? 이거를 이만큼 올라왔는데 더 올라가겠죠. 당연히 더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좀 이거를 시청하시는 분들이나 시청자분들이나 뭐 트레이딩을 정말 잘하시는 분들이 아니면 이런 거는 쫓아가서 큰 수익을 내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관련주들은 지금으로서는 추격 매수하기에는 내가 데이 트레이딩에 정말 자신이 있다. 다 한 번 정도는 더 오를 것 같아요. 한 번 정도는 더 오를 것 같은데 내가 데이 트레이딩에 정말 자신이 있다 한 게 아니라면 지금은 좀 놔주시길 바라고요. 선물 이거 역시도 1.5불부터 6점 몇 불까지 올라왔습니다. 정말 많이 올랐는데 더 오를 수도 있겠죠. 이게 막 7불, 8불 뭐 선물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가스는 꺾는 게 아니라고. 한번 방향을 잡으면 그 방향대로. 조정을 받을 때도 굉장히 위에서부터 1.5불까지 가파르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정말 쭉 내렸는데 1.5불부터 6점 몇 불까지 그냥 쭉 오른 만큼 가스는 꺾는 게 아니다. 이런 말이 선물 시장에서 선물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돌고요. 그만큼 추가적으로 오를 수 있겠지만 우리는 주식 현물을 매수하고 매도하는 사람으로서 매매하는 사람으로서 현재로서는 가성비가 떨어진다. 말씀드렸듯이 데이 트레이딩 자신 있는 사람 아니면 자제하길 바란다. 그러면 가스를 놔줘야 되냐? 그렇지 않고요. 오늘 그래서 이제 비료와 농산물 관련된 종목을 들고 왔습니다. 이 팜스토리는 제가 이거 종목 상담했던 종목이에요. 이거 제가 지금 그린 게 아니고 오늘 그린 게 아니고 이전 영상을 보시면 이거 제가 정확히 이전에 상담할 때 그려놨던 차트입니다. 이전에 상담할 때 그려놨던 차트고요. 보면은 이때 아마 분명히 여기 언저리에서 상담을 했던 것 같은데 1925원, 1800원 지지라인 그려놨고 여기 부분을 지지하면 가격이 상승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이런 얘기를 했을 건데 올라왔죠. 여기 정확히 지지하고 올라왔습니다. 이거를 사실 제가 어제 봤어요. 어제 보고 이거를 이제 가족방에 내야지 했는데
못 냈습니다, 사실. 조금 하는 사이에 못 냈고 오늘 증시가 좀 많이 흔들리다 보니까 하루만 더 봐야지 하던 사이에 놓쳤고요. 솔직하게 놓쳤고 그러나 이 농산물 비료 관련주, 비료 농산물 관련주가 팜스토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비료 농산물 관련주가 좀 단발성으로 끝날 것 같으면 팜스토리가 좀 강하게 시세를 주도하면서 가겠지만 팜스토리만 그러니까 짧게 끝날 게 아니죠. 천연가스가 4배가 넘게 올랐는데 그러면 비료는 얼마나 비싸지겠어요. 비료는 얼마나 비싸지면 농산물은 또 얼마나 부족해지고 안 그래도 요즘 뭐 식량의 공급난이다, 뭐 식량이 부족하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식량난이 더 심해지면은 아무래도 이 농산물 관련주들이 더 오를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테마를 이동해서 비료 농산물 관련주들이 뭐가 있냐를 봐야겠죠. 오늘은 팜스토리가 올랐으면 또 수급이 천연가스에서 이 비료와 농산물로 옮겨오면서 비료와 농산물 관련주들이 오를 겁니다. 그러면 뭐가 있냐? 이거를 제가 이제 보여드릴 텐데 몇 가지를 이게 있습니다. 조비 있고요. 네. 경농 있고요. 조비와 경농이 일단 대표적으로 있고 제가 찾은 것 중에 차트가 좀 괜찮은 게 있고 그 다음에 아시아 종묘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세 종목 다 차트가 나쁘지 않아요. 세 종목 다 차트가 나쁘지 않고 제일 좋은 건 사실 조비 같은데 이게 사실 웃긴 게 조비와 경농이 또 어제 이야기했던 테마죠. 남북 경협주에 엮여 있죠. 남북 경협주에도 엮여 있는 조금 더블 테마인데 테마가 두 개가 다 요즘 핫한 두 개의 테마가 다 엮여 있는 종목이니까 조비와 경농 같은 경우는 지금 봐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 그러나 경농보다는 조비가 좋을 것 같다고요. 조비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자리를 잘 지켜주고 반등에 성공하면서 조금 추가적인 시세 상승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여기 부분에서 조금 더 횡보할 수도 있는데 안 하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비 세 종목 중에서는 조비가 차트가 제일 좋고 아마도 25,900원 정도를 지키면서 한 번 정도 올라갈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고 경농 같은 경우도 나쁘지는 않아요. 나쁘지는 않은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항상 유일하게 보는 이평선이 220선을 얘는 못 넘었어요. 얘는 못 넘었기 때문에 차트상으로는 지켰어요. 자리 지켰는데 차트상 이제 횡보 지지라인을 이렇게 수평 매물대로 보면 자리는 지켰는데 아직 여기가 좀 걸려서 경농 같은 경우는 살짝 손이 안 가고요. 이렇게 올라갈 확률이 올라갈 것 같은데 올라가더라도 저 같은 경우는 이 선을 좀 신경 쓰는 편이기 때문에 조금 손이 좀 덜 나간다. 조비에 비해서는 손이 조금 덜 나간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아시아 종묘 역시도 굉장히 좋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좋은 흐름 보이고 있고 한번 이렇게 올랐다가 내렸다고는 하지만 내리면서도 여기 보면은 거래량이 정말 많이 터졌죠. 거래량이 여기 터지고 여기 터지고 여기 터지고 여기 터졌는데 가격이 안 올랐어요. 생각보다. 어떻게 보면 하나의 매집이라고 볼 수 있고 이 거래량들이 나갈 수 있는 시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면서 아시아 종묘 역시도 이 농산물 가격 상승에 힘입어서 좀 비료와 농산물 가격 상승에 힘입어서 좀 크게 시세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천연가스가 막 급등한다고 해서 천연가스 테마를 지금 와서 탈 게 아니라 이 다음에 이동할 테마를 미리 선점하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세 종목 뭐 팜스토리도 더 갈 것 같아요. 팜스토리가 대장입니다. 오늘 출발을 끊어줬고 2,500원 부근의 저항대 오늘 돌파한다면 뭐 바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살짝 조정받다가 갈 수도 있는데 팜스토리가 대장이고요. 팜스토리는 사실 지금 따라타도 늦지 않습니다. 왜냐면 여기 2,990원은 무조건 넘을 것 같기 때문에 지금 따라타도 늦지 않지만 경농 조비 같은 게 조금 더 이제 여러분들이 매매하기에 조금 더 편하고 덜 무섭겠죠. 아직 안 올랐으니까 이제 오르는 거고 사실 여기가 바닥입니다. 발사대 좀 큰 상승 파동이 나올 수 있는 발사대에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외에도 조금 농산물 비료 관련주들이 더 있습니다. 제가 지금 본 게 이거 세 종목인 거고 팜스토리까지 총 4종목을 원래 보고 있었고 그 외에도 몇 개 더 있을 테니까 좀 잘 찾아보시면서 테마의 이동, 천연가스가 오르면서 에너지 관련주들이 오르고 천연가스가 오르면서 이제 천연가스를 이용한 천연가스가 이제 에너지를 만드는 데만 이용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다른 걸 만드는 데도 이용된다. 그러니까 테마가 이동을 해서 수급도 이동을 할 거다. 미리 선점을 해놓으시면 아마도 좀 큰 수익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종목들도 좀 자세히 말씀을 해주시면서 앞에 힌트를 좀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 이 코너가 또 계속 가져가 봐도 될지 고스톱을 정하는 거거든요. 지금 천연가스 테마 그리고 비료 농산물 테마에 대해서 고스톱은 어떻게 가지고 가실지 궁금한데요. 먼저 천연가스 테마 그러면 계속 가져가 봐도 될까요? 고일까요? 스톱일까요? 일단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한 번 정도는 더 고. 근데 지금 뭐 신규로 매수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스톱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규 접근은 하지 말자.
있다라는 네. 말씀해 주셨고 그럼 비료 농산물 테마는 말씀해 주신 것 같아서 당연히 원고, 투고, 쓰리고 다 봅니다. 네, 지금 비료 농산물 관련주는 무조건 고니까 네. 지금 이제 뭐 팜스토리 따라가셔도 되고 아직 안 오른 제가 말씀드린 세 종목이나 아니면은 좀 다른 관련주들 찾는 법이 있어요. 엔땡 있죠. 우리나라 대표적인 포털 사이트 네네네. 엔땡에 말해도 되는 거죠. 종목 이름이니까. 네네네. 네이버에 네. 무슨 특징주 이렇게 쓰면은 관련주라 쓰지 마시고요. 특징주라 쓰면은 그 관련된 모든 종목들이 다 나옵니다. 많은 블로거들이나 뭐 카페도 있고 기사도 있으니까 관련돼서 찾아보시면 좀 찾기 편하실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가지고 나오신 테마 천연가스 테마는 신규 접근은 스톱이고요. 비료 농산물 테마는 정말 고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다음 순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전 백전백승 수익률 5% 달성하게 되면 익절을 계속하는 코너죠. 운영 원칙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도전 백전백승 운영 원칙입니다. 매일 한 개의 종목을 포트에 편입하게 됩니다. 종목 매수가에서 5% 수익 달성 시 1승을 챙겨가는데요. 제시한 손절가 이탈 시 패로 정하게 됩니다. 손절가는 노란 톡방에서 공지를 하게 될 거고요. 승과 패만 존재하고 무승부는 없습니다. 모든 종목은 2차 매수까지 유예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은요. 이즈미디어입니다. 단기 저항 돌파했다. 반등세 전환 성공하면서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이즈미디어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운영 원칙과 오늘의 종목 소개를 해드렸는데 앞서서 저희가 얘기를 못했어요. 이 어제 소개해 주신 종목, 어제 첫 시간이었잖아요, 저희가. 네, 근데 코아스를 소개를 해주셨고 5% 익절을 오늘 달성을 하게 됐어요. 장중에는 8%까지 수익률을 가져가게 돼서 처음부터 너무나도 기분 좋게 수익을 내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 코아스 자랑이랑 좀 리뷰 좀 도와주세요. 좀 운이 좋았지 않았습니다. 알고 있었고요, 사실. 네. 네, 단기 저항 돌파라는 게 원래 큰 시세를 노리지 않고 이 단기 차트를 크게 보지 않고 이 단기 차트에서 좀 약한 저항대, 큰 차트의 저항이 아닌 약한 저항대를 돌파해서 한 번 정도 다음 날 이제 쭉 올라가는 게 아니더라도 한 5%에서 한 7, 8% 정도의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매매법입니다. 사실 단기 저항 돌파 그런 매매법이고 그렇기 때문에 종가 부근에서 돌파를 했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데 어제 코아스 같은 경우는 남북 경협주 테마랑도 함께 엮여 있고 이 코아스는 DMZ 그쪽에 뭐 공장을 갖고 있다나 뭐래나 해가지고 관련주로 엮여 있다고 합니다. 저는 테마 이런 거는 잘 몰라요. 오늘 이지미디어 같은 경우도 사실 뭐 하는 회사인지 이따 같이 읽어볼 겁니다. 전 네네. 몰라요. 차트로만 네. 뽑았기 때문에 모르고요. 코아스 같은 경우는 경협주로 엮여 있다. 어제 경협주가 테마가 너무 좋아서 어제 메인 주제였기 때문에 찾아보고 나서 안 거고요. 굉장히 좋았고 이런 돌파 종목 같은 경우는 백전백승에서 간간히 나올 거예요. 돌파 종목만 하지는 않을 건데 아무래도 조금 지금 같은 시장에선 이런 종목들이 좋아서 돌파 종목들 위주로는 한동안은 좀 볼 것 같고 좀 시장이 바뀜에 따라서 제가 이 백전백승에서 정말 다양한 매매법을 구사할 겁니다. 저는 만능이라 모든 매매법을 다 구사할 수 있고요. 모든 매매를 시장에 따라서 매매를 해드리면서 어떤 매매법을 변경해 가면서 시장에 맞춰서 매매를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고승률로 복리 누리면서 수익 가져가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물론 단기 저항 돌파라고 해서 매일매일 이렇게 가는 건 아니지만 최대한 빨리 제일 빨리 가는 매매법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매매법 중에는 데이 트레이딩을 제외한 제일 빨리 가는 매매법인데 이런 매매법의 단점은 거래량이 안 터지는 상승이기 때문에 다음날 파동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큰 시세 상승을 따라가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항상 제시했던 5% 이 정도 수익률을 챙겨가는 게 사실은 제일 적당한 매매법이고 코아스는 그래서 좀 운이 좋았다, 운의 요소가 조금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번에 말씀드린 이지미디어 이 종목은 뭐 다음 날 갈지 어떨지는 저는 아직은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규칙이 나왔잖아요. 규칙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네. 이게 뭐 익절만 있고 익절이랑 손절이 있고 중간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무는 없지만 2차 매수까지의 유예는 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떤 종목이든 변수가 있습니다. 시장은 항상 변수가 있고 뭐 지수가 갑자기 내리나 뭐 대외적인 변수나 이런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한 번 정도의 1차 지지라인 정도는 이탈을 할 수 있어요. 2차 지지라인까지 올 때 거기서는 손절보다는 추가 매수를 해서 나오는 게 훨씬 낫습니다. 훨씬 나은데 제가 이 2차 매수까지 유예가 있다는 거는
뭐 단순히 100점 100승, 난 100점 100승 다 할 거야. 손절 없이 20%가 빠지든 30%가 빠지든 나는 익절만 카운팅하고 손절은 카운팅 안 할 거야. 이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계좌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목표로 한 거고 사실 그럴 일이 잘 없을 거예요. 아마 그럴 일이 잘 없을 거고 저는 뭐 익절만 할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 무는 없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뭐 20% 내려가든 30% 내려가든 뭐 그건 끌고 가고 익절만 카운팅 할 거다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일종의 제 자신감이라고 볼 수 있고 2차 매수는 여러분들의 계좌를 위한 거지 손절을 카운팅 안 하겠다 이런 뜻은 아닌데 이탈한다면 2차 제가 보고 있는 2차 최종 지지 라인 을 이탈한다면 당연히 손절콜을 낼 겁니다. 그거에 관련돼서는 이제 아무래도 노란 톡방에 들어가 계신 분들이 네. 좀 더 유리하고 기민하게 대처가 가능하겠죠. 알겠습니다. 어떻게든 여러분들이 5%의 수익률은 챙겨가실 수 있게 책임을 지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손절가도 아실 수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기민하게 대처가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샵 0082번으로 최재원 이렇게 문자 3글자 보내주셔서 노란 톡방 들어오시고 자세한 전략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코아스 진짜 차트만 보고 접근을 했는데 어제 남북경협주 테마와 엮이게 되면서 오늘 또 상승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굉장히 좀 계속 좋은 수익률 보여주실 수 있을지 기대도 많이 되고요. 또 오늘 가지고 나오신 종목에 대해서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그럼 오늘 가지고 나오신 이즈미디어도 차트로만 일단은 보고 가지고 나오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어, 차트로만 네. 골랐고 뭐 하는 회사인지 저 아직도 몰라요. 같이 읽어볼 거예요, 오늘. 아, 그런가요? 네, 네. 같이 공부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거고 그러면 단기 저항을 돌파했고 반등세 전환 성공 이렇게 요약을 해서 일단은 오늘 제시를 해주셨거든요. 네. 차트부터 그럼 먼저 확인을 해볼까요? 네. 일단 뭐 차트를 보면은 굉장히 좀 일단 크게 한번 볼게요. 굉장히 많이 올랐죠. 이거 무슨 회사인지 볼게요. 일단 뭐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올랐나 보면은 이제 휴대폰에 탑재되는 카메라에 대한 검사 및 조립 장비 개발, 제조 및 판매 업체, 카메라 모듈 생산의 공정, 그리고 뭐 이거 보면은 쭉쭉 읽어보면 스마트폰에 탑재되는 뭐 어쨌든 카메라 관련주인데 고객사의 납품 중 고객사가 아무래도 뭐 삼성, 애플 둘 중에 하나니까 이렇게 많이 올랐겠죠. 관련주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많이 올랐고 조정도 많이 받았습니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게 2,000원에서 44,000원까지 뭐 20배인가요 이게? 거의 20배가 가까이 넘게 올랐는데 이게 많이 올랐다가 조정도 좀 많이 받았어요. 많이 받은 다음에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오르기만 하는 거 없고 내리기만 하는 거 없습니다. 많이 올랐으니까 조정을 받은 거고 많이 조정을 받을 만큼 받았으니까 반등이 나오는 겁니다. 이 뜻이 제가 오늘 이즈미디어를 갖고 나온 이유가 이즈미디어가 앞으로 쭉쭉 올라갈 거다 이 뜻이 아니라 반등세 전환에 성공을 했고 단기 저항 자리인 23,450원 부근을 오늘 돌파해 주면서 다음 날이나 뭐 조만간 한 번 정도의 상승 반등세가 나올 것 같다라는 뜻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차트로만 딱 보고 단기 저항 돌파했다. 종가쯤에 사면은 빠른 시일 안에 한 번쯤에는 수익 구간을 주지 않을까 이런 취지에서 가지고 왔고 지금 가격이 23,850원이고 종가가 24,000원 미만으로 잡히겠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지금 매수하셔도 됩니다. 지금 매수하셔도 되고 종가 2분 남았기 때문에 이게 갑자기 2분 만에 23,450원에 이탈하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종목을 이제 움직이는 세력형들이 제 방송을 보는 게 아니라면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으니까 지금 사셔도 좋고 이 종목 한번 5%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코아스도 사실 장 막판에 이제 몇 분 안 앞두고 비중을 절반 정도 치르셔서 수익을 내신 분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더 발빠르게 좀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즈미디어 지금 가격대에도 매수를 해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러면 기업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볼 거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내용 살펴볼까요, 한번? 기업의 내용이요? 네. 기업의 내용은 딱히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사실 저는 네. 사람들이 이제 많이들 종목을 연구할 때 막 재무 상태도 보고 막 부채 상태도 보고 그러는데 저는 아무것도 안 봐요. 트레이딩만 하시는 거예요? 그냥 차트만 보고 항상 차트가 이상해서 테마를 보면은 최근에 핫한 테마나 조만간 움직일 테마가 다 나와 있어요. 네. 다 나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차트를 기반으로 본 다음에 테마도 물론 확인을 하죠. 일정을 확인을 해야 그 기간을 조금 더 시는 아니니까 물론 다 뭐 일주일 안에 올라갈 수는 없겠지만 그 기간을 조금 더 압축시키기 위해서 이제 테마를 차트를 보고 나서 뭐 하는 회사인지 확인하는 거고요. 이즈미디어 같은 경우는 뭐 아마도 이렇게 많이 오른 거 보면은 애플이나 삼성 쪽에 뭐 카메라 쪽
부품을 납품하는 게 아닐까, 공정을 해서 납품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고, 이게 관련주가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근데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단기적으로 5% 먹으러 들어온 거고 5%만 먹고 나가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이 종목을 갖고 44,900원을 넘어서 고점 돌파를 목표로 갈 수 있나 이렇게 보려면 테마를 봐야겠죠.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단순히 정말 말 그대로 테크니컬 트레이딩, 기술적 매매를 통해서 이제 구간을 먹겠다, 구간의 수익만 챙겨가겠다는 목표로 들어온 거고, 이거를 이 자리에서 막 몇십억씩 들어오는 게 아닌 이상, 막 진짜 5억, 6억씩 들어오는 게 아닌 이상 이 정도 자리에 들어와서 5% 먹고 가는 건 이 세력 형님들도, 우리 세력 분들도 기분 네. 나빠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 거래량 부분에서 조금 만들어주기 때문에, 움직임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크게 언짢아하지도 않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매매입니다. 다만 이 매매가 문제가 생길 땐 정말 이 백전백승이 한 30승, 40승 쌓이게 되면 많은 분들이 따라 하겠죠. 많은 분들이 곧 따라 하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 매매가 문제가 생깁니다. 많은 네. 분들이 정말 이게 뭐 단순히 금액이 작게 들어가더라도 정말 막 여러 사람이 갑자기 들어오는 것 같다 하면은 일부러 빼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매매법을 시장에 맞춰서, 상황에 맞춰서 구사를 할 거고, 그때마다 이제 그 매매가 어떤 근거로 들어왔고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일단 이지미디어 같은 경우는 오늘 종가 제가 원하는 대로 잘 마감하는 것 같으니까 네. 이 종목은 그냥 뭐 하는 회사인지만 알아본 거고, 네네. 우리가 5%만 목표로 간 거니까 더는 볼 필요가 없습니다. 네, 지금 매수를 해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정확한 매수가를 그러면 제시를 좀 해주실까요? 오늘 종가로 하겠습니다. 오늘 종가가 정확한 매수가가 될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이즈미디어 벌써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 매수했다라고 보내주신 분들도 있으시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 같다고, 수정 아나운서님이 가장 좋아하는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약간 이런, 저도 트레이딩에 좀 관심이 있어서 네. 정말 재미있게 좀 방송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즈미디어 단기 돌파, 단기 저항 돌파한 종목 소개를 해 주셨고요. 차트로 먼저 확인을 하시고 테마와 엮이게 된다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위원님 그러면 이제 2승에 도전을 하게 되시는 거잖아요. 네. 기간은 이 종목은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사실 운이 좀 좋으면 내일일 것 같아요. 내일이나 모레, 이번 주 정도에는 되지 않을까. 근데 어제 코아스도 오늘 운이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도 사실은 상승할 줄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네. 내일 좀 믿고 가봐도 되는 건가요? 뭐 제가 신은 아니니까 알 수는 없지만, 이 단기 저항 돌파라는 매매법 자체가 뭐 최대한 삼거리 안에 끝내고 나오려고 들어가는 겁니다. 물론 다 그렇게 가는 건 아니겠죠. 다 그렇게 가는 거 아니고 세력마다 성향도 다르기 때문에 움직이는 스타일도 다르지만, 이런 움직임은 보통 높은 확률로 짧은 기간 안에 간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수익률 5% 챙기고 2승에 도전할 이즈미디어 오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최재현 전문위원님과 테마와 관련해서도 여러 종목들 살펴봤고요. 이즈미디어 픽으로 짚어주셨으니까요. 자세한 전략 다시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최재원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좀 더 자세하게 대응 전략 세워보시길 바랄게요. 그럼 최재원 위원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는 이정수의 신의 한 수로 이어집니다. 네, 이번에는 이정수 전문위원님의 신의 한 수 코너입니다. 이제 장 마감까지 한 7분 정도밖에 남지 않은 시간인데요. 오늘 장 정리해 주시고요. 또 특징주까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일단 이정수 위원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의 신한수입니다. 네, 어제도 이 시간에 처음으로 인사를 해주셨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반가워하시고 또 도움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오늘 시장 정리도 또 부탁드리고요. 가져오신 종목들도 소개해 주시죠. 네, 자, 오늘 말씀드리는 모든 종목들은 추천주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종목을 이제 분석을 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장마감 정리를 해드리는 건데요. 자, 그러면 이정수의 신한수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째, 지수배드 전략입니다. 자, 지금 장마가 한 6분여 남아 있는 상황인데, 오늘 아침 시장에서 이렇게 수렴형 패턴으로 만들어지는 부분에서 상당히 안 좋은 모양이 나온 거예요. 이 수렴형 패턴에서는 도치라든지 양봉으로 받쳐주는 좋은 이런 모양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 음봉으로 나왔다는 얘기는 밑으로 박살을 내겠다는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아침에서 제가 실전 매매 정수에서 얘기할 때에서는 오늘 음봉 모양이 굉장히 안 좋아 보인다.
그래서 오후장에 흔들릴 수 있다라는 얘기를 오늘 아침 9시 한 50분쯤, 54분, 뭐 그때에서 10시 넘어가기 전에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제가 집에 와서 종목들 다시 살펴보니까 그거는 아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뭔 얘기냐면은 오늘의 모양은 그렇게 좋은 모습들은 아닌데, 어쨌든 오늘 아침에서부터 해서 종목들이 좀 많이 빠졌죠. 예를 들어서 뭐 제약바이오주도 오늘 많이 흔들리고 있고, 그 다음에 IT 섹터에서도 2차 전지 소재 부품주들이 오늘 많이 빠지고 있고, 그 다음에 바닥에 있는 IT주도 죄다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많이 올라간 2차 전지 소재주들은 차익 실현이 나온다라고 보면 되지만, 제약바이오주도 바닥에 있는 애들 IT주들은 그렇게 잘못한 게 없는데 지금 많이 빠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자칫하면은 시장을 급락을 시키는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됐었었는데, 지금 움직이는 쪽을 보게 되면 정유주하고, 그러니까 천연가스 관련주하고 정유주, 화학주하고, 그리고 보험주하고 은행주가 더 강합니다. 이쪽 애들이 강하다 보니까 지수는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폭락세로 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일단 저의 생각인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코스닥이 좀 많이 빠졌는데 이게 IT하고 제약주가 많이 빠져서 그래요. 어쨌든 지수는 어느 정도 좀 받쳐주면서 움직일 것 같고, 그래서 일단 3,100선 라인을 일단 1차 지지를 보고 있고, 2차 지지는 3,050 정도, 그리고 박스권 고점인 3,200 정도를 보면서 계속 3분기 실적 시즌에 계속 이렇게 박스권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어쨌든 간에 시장이 급락으로 내려올라 그러면은 오늘 저 모양으로 인해 가지고 오늘 내일 뭐 계속 급락이 나올 수도 있었던 모양은 그랬지만 일단은 그거는 아니라는 얘기 말씀을 좀 드리면서 받쳐주고 있는 업종의 섹터들이 있다라는 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LNG 관련주, 천연가스 관련주, 정유주, 그다음에 은행 보험주, 그리고 은근히 소비주들도 굉장히 오늘 강했습니다. 그래서 위드 코로나 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아직 시장은 아직 괜찮은 모양이고요. 거기다가 지금 해외 시장을 보게 되면 그런 우려와는 다르게 지금 중국 시장도 상승으로 오늘 마감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홍콩 지수도 오늘 폭락을 뭐 아침에서 흔들렸다가 오늘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뭐 그런 기사와 함께 지금 2%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죠. 일본 지수도 오늘 안 빠져요. 흔들렸다가 지금 꼬랑지 달고 다 올라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나스닥 다우 선물도 유럽 선물, 영국 선물도 지금 플러스 권역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오늘 흔들리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차익 실현과 그 물량들이 지금 다른 업종 쪽으로 순환매가 나와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순환매가 나오면서 시장의 흐름들이 여러분들이 체감들이 나쁘지 않았다, 나빴다, 그렇죠? 나빴는데 저쪽에 있는 정유주들은 좋았다. 그래서 뭐 그렇게 뭐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요점은 시장의 흐름들은 굉장히 체감들은 오늘 나쁜 하루가 연출이 됐지만 잘 뜯어보면 소비주도 은근히 강했고 정유주, 화학주, 은행주, 그다음에 뭐 천연가스 관련주들 굉장히 강하면서 이쪽들이 버텨주는 흐름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게 시장이 폭락적으로는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오늘의 대형주 3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먼저는 한국가스공사를 먼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가스공사는 오늘 굉장히 강했죠. 이것뿐만 아니라 이쪽 관련주 쪽으로 해가지고 상한가가 2개가 들어간 게 있어요. GSE하고 대성에너지는 이제 상한가를 들어갔는데, 어쨌든 이 지금 한국가스공사가 강하게 움직여주는 것은 지금 천연가스 가격이 지금 급등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관련주들이 오늘 좀 반응을 좀 줬습니다. 일단은 미국 허리케인 아이다로 인해 가지고 그런 이제 여파로 인해 가지고 수급이 악화한 영향이 계속 받고 있는 걸로 지금 계속 얘기가 나와주고 있고, 그리고 지금 유럽 같은 경우도 최근 1년 동안에 그 천연가스 가격이 한 500% 정도 급등을 했다라고 보고가 지금 나와주는 상황과, 그다음에 유럽의 천연가스 재고량이 역사적으로 지금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얘기가 나와주면서 지금 천연가스 가격이 계속 고공행진을 하고, 그리고 지금 중국 같은 경우도 탄소 배출의 억제 정책을 지금 강하게 지금 쓰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 이제 그 석탄 공급난과 이런 부분에 이제 같이 맞물리면서 전력 부족 얘기도 기사가 나와주면서 이 천연가스의 수요가 전체적으로 지금 늘어나려고 하는 이 상황에서 부족하다라는 이 부분에서 이제 가격들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 그 우리나라 이제 그쪽 관련주들 오늘 급등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기획재정부에서 11월 달 도시가스 요금도 인상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또 제기가 되면서 뭐 어쨌든 이런저런 얘기로 해가지고 차트를 보면은 지금 GSE라든지 GSE 오늘 상한가 갔죠. 그리고 대성에너지 이쪽도 지금 상한가를 가 있고,
그리고 한국가스공사 마찬가지 강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고 뭐 그 외에서도 뭐 SH에너지화학이라든지 BH라든지 삼천리 같은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분석을 해드리는 거니까 지금은 갖고 있는 사람들의 영역인 거고요. 조정을 받으면 공략은 해볼 수는 있지만 이거는 지금 당장은 쉽게 내려올 것 같지는 않아요. 좀 전에 그러한 이슈로 인해서 얘네들이 내려오기는 어려울 것 같고 오히려 이쪽에 수남매 쪽을 공략한다라 그러면 뭐 삼천리라든지 아니면은 더 내려오면 만만한 건 사실 없습니다. 만만한 건 없는데 SH에너지화학이라든지 조금 얘보다 좀 덜한 종목이 조정을 받으면 단타성으로는 그래도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당장의 매수 포인트로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이쪽에. 그냥 보유자들의 영역이다.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분들은 더 가져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가스공사 정고점 더 돌파를 더 해서 위쪽으로 한 뭐 5만 원대까지는 더 노려봐도 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S-오일인데 아까 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정유주 화학주들이 상당히 강해요, 지금. 오늘 시장에서 지금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S-오일뿐만 아니라 이제 GS라든지 롯데케미칼이라든지 이쪽 섹터들 종목들도 상당히 좀 강하거든요. 뭐 강한 이유를 보니까 지금 유가가 계속 상승을 해주고 있어요. 어제 유가 차트를 보게 되면은 거의 이제 80달러에 육박하는 상품 시세를 보면은 지금 브렌트유가 어제 79.5달러까지 0.5달러까지 그러니까 79달러 좀 넘어서는 흐름으로 이제 나왔는데 80달러 육박을 하면서 이게 2018년도 10월달 이후에 지금 최고치를 좀 달성을 하고 있고 골드만삭스에서도 지금 기존 80달러에서 지금 90달러로 유가가 상승할 수 있다라고 상향 조정을 한 얘기가 같이 나와주고 거기다가 아까 이제 뭐 허리케인 얘기했었잖아요. 천연가스도 마찬가지지만 허리케인 아이다 여파로 인해서 공급에 타격이 왔다. 거기에다가 지금 인도라든지 아시아의 그 지역의 수요가 회복이 되고 있다. 사실 이게 회복이 되고 있다라는 것은 이제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좋은 신호긴 한데 유가로 따지게 되면 이제 유가는 이제 많이 쓰는 사용량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거의 공급은 적고 그래서 지금 유가가 올라가니까 거기에 이제 석유 화학 제품들 있죠. 그래서 지금 정유주들하고 화학주들하고 이쪽에 있는 종목들이 지금 모양들이 상당히 지금 강하게 움직였어요. 오늘 S-오일도 그렇고 롯데케미칼도 그렇고. 그래서 S-오일 같은 경우는 제가 중간중간에 이제 이거는 좋은 종목을 제가 소개를 많이 좀 시켜드렸던 종목인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추석 전이기도 했고 9월달이었죠. 뭐 8월달에서는 이거는 사볼만하다, 괜찮다라고 얘기했던 종목이었고 수급도 굉장히 좋았고요. 근데 이미 벌써 정고점을 돌파해서 이미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은 이제는 공략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 오히려 롯데케미칼 같은 이런 종목들은 순환매로 움직일 수 있는 롯데케미칼 차라리 이런 종목들을 S-오일 다음으로 공략해주는 게 훨씬 더 좀 유리해 보여요. 그래서 요거 일단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자, 다음으로는 이제 금융주 쪽인데 이제 하나금융지주. 오늘 이제 강했던 섹터들만 일단은 제가 특징주로 한번 뽑아봤는데 하나금융지주. 자, 하나금융지주뿐만 아니라 뭐 KB금융도 마찬가지고 신한지주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은행주들도 이렇고요. 그다음에 현대해상이라든지 DB손해보험이라든지 지금 보험주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금융주의 흐름들이 상당히 모양들이 좀 셉니다. 이게 이제 움직인 이유를 살펴보니까 연준에서 매파적인 발언을 해주면서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이제 강세를 띄었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뭐 보험 종목들하고 그다음에 뭐 그런 종목들이 이제 금융주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좀 강했다라는 부분에 우리나라도 같이 동조를 해서 움직여주고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준은행 총재가 곧 테이퍼링을 시작할 것 같다라는 얘기를 또 발언을 또 했고 그다음에 11월 회의에서 테이퍼링을 시작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뭐 이런 얘기가 이제 또 덧붙여지면서 오늘 이제 움직임들이 나왔던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시장에서 IT랑 제약주들이 흔들려주면서 은행하고 보험주들이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오늘. 그래서 정고점을 돌파를 한다라든지 KB금융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쪽에 있는 모양들을 봐서는 당분간은 보험주하고 은행주에 좀 강세를 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어쨌든 뒷받침을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시장을 뒷받침하는 데 있어서 은행주, 보험주, 그다음에
정유주, 화학주 섹터들이 좀 강하게 움직일 것 같아서 그래서 이 하나금융지주는 지금도 오늘도 공략을 해볼 만한 모양이었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싶네요. 그래서 이거는 뭐 살짝 내일 조정받아도 공략이 가능할 것 같고요. 추천주로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분석이에요. 이 금융 섹터들은 당분간 좀 강세를 주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자, 그럼 세 번째 오늘의 테마주 하나를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의 테마주는 남해화. 자, 어제 제가 그 아난티를 분석을 해드리면서 남북경협주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린 게 있었을 거예요. 강하다, 나쁘지 않다. 근데 이미 좀 많이 떠 있고 김여정 부부장의 얘기에 따라서 갑자기 흔들릴 수도 있고 더 강하게 움직일 수도 있고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조정받으면 공략이 좀 괜찮아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던 게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래서 뭐 알란티도 오늘 뭐 안 빠졌어요. 오늘 뭐 북한 아침에 동해상으로 이제 그 발사체를 발사했다는 소식 때문에 오늘 대부분의 남북경협주들이 파란불을 켰는데 강하게 이렇게 아난티처럼 계속 움직여주는 애들도 있고 그다음에 흔들리는 애들도 있고 그런데 남해역도 그렇게 세게 흔들리는 쪽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지금 남북경협주들은 어제 뭐 선도전기를 비롯해갖고 어제 많이들 움직였잖아요. 많이 움직였으니까 그런 종목들이 좀 더 조정을 받으면 공략은 해볼 만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계속 뭐 좋은 얘기만 나올 수는 없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계속 안 좋은 얘기만 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남북경협주들은 원래는 과거에서 힘을 많이 떨어졌을 때에서는 금방 급락을 했었었는데 최근에서는 뭐 이런 얘기가 나와도 만약 오늘 같은 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북한에서 지금 미사일을 쐈다라는 얘기가 나왔으면 오늘 벌써 10%에서 15% 다 박살이 났어야 되는데 거의 빠지질 않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굉장히 강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조정받으면 저는 공략을 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서 남해학 같은 경우도 조정을 받으면 뭐 10,000원대 초반이면 좋겠지만 뭐 1,500원이라도 11,000원 이하로 떨어지는 이런 자리에서는 오히려 공략을 해볼 만하고요. 이거 외에서도 지금 남북교역주들 한 100개 정도가 있죠. 그 100개 종목들도 마찬가지. 조정을 받으면 이미 많이 떠 있는 걸 빼고 많이 떠 있지 않은 선에서 조정 시 이 남북경협주들은 매매로 공략을 해봐도 나쁘지 않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점수는요. 제가 이제 매일같이 시장 점수를 이제 평가를 하는데 오늘의 시장 점수는 별로 그렇게 모양이 이쁘질 않아요. 그래서 70점 미 평가하도록 하겠고요. 매수 포인트는 그래도 오늘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유주, 화학주 상태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만만하게 은행업종들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천연가스 관련주도 만만하지 않지만 흐름이 강세로 이어질 것 같고 그래서 종목 그리고 은근히 소비주들도 은근히 지금 흐름들이 강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들로 공략을 한다라 그러면 매수 포인트는 80.5 정도는 잡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의 업종의 금융업종들은 80.5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업종은 은행주하고 보험주 두 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정수의 신한수였습니다. 끝. 네, 이정수 전문위원님이 오늘 시장 점검과 함께 오늘의 주요 관심이 있었던 섹터 종목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천연가스 관련주들은 사실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지금 신규 접근은 조금 미뤄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오늘 시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해 주셨고 또 오늘 장도 마감이 됐는데 계속해서 이정수 전문위원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노란톡방이 또 열려 있습니다. 노란톡방 이정수 이렇게 보내주시지 마시고 샵 0082번으로 신의 한수 4글자 보내주셔야 됩니다. 신의 한수라고 적어서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게 링크 답장으로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계속해서 이정수 전문위원님과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정수 전문위원님과 함께 했습니다. 자, 서울경제TV 저희 샘플러스 2분의 전문위원님과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오늘 투자 전략과 종목 점검까지 함께 해보셨는데요. 저희 마감인방 60분의 승부 계속해서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요. 오늘은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명 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감인방 60분의 승부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